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철렵질이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냈던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이번에는 나도 표로 관광 가고 싶다 이렇게 비아냥 섞인 글을 올려서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자, 철렵질에 정신 팔렸다 이런 글을 논평을 냈지요, 정식으로. 철렵질이라는 말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나도 표로 관광하고 싶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이제 관광이라고 격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막말이다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경욱 대변인 어제 대통령을 비판하면 전부 막말이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다. 그리고 내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 민경욱 대변인을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김문수 전 지사 항상 야당의 무기는 말뿐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본인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름 꾹 참는 모습 보였는데요. 자, 계속 이런 심한 말을 꺼내는 의도가 뭔가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실까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싸움 붙여놓고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응? 지금 그런 상황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봉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각종 사상에 대한 논란을 붙여놓고서 싹 나가셨잖아요. 나는 대통령이 그렇게 여기서 많은 문제와 이런 것을 논란을 제기해놓고 그야말로 막말을 해놓고 당신이 나가시는 게 그게 잘된 거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짧은 말을 갖고 이제 막말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에요. 제1야당의 대변인은 정부 여당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많이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차정원 교수 이제 분명하네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철렵질이라고 하는 논평을 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사실 그 일요일 날 나왔던 민경욱 대변인의 그 논평 보고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논평이 공당의 대변인이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보수정파가 항상 내세우는 것이 국익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그 집권하고 있을 때 항상 야당에게 했던 이야기는 초당의 이겁니다. 대통령이 다른 데도 아니고 지금 해외 순방을 나가는 자리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지금 일종의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막말성에 가까운 논평을 낸다?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거나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거기 보면 현실 도피라는 말이 나와요. 과연 그럼 현실 도피를 누가 했느냐?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 그날 우리 사회가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년 때 해외 순방 갔습니다. 콜롬비아 대통령하고 미리 선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때 갔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당시 야당의 논평을 찾아봤어요. 왜 세월호 참사를 잊고 있느냐 이 정도지. 그렇지만 해순방 떠나는 대통령이 뒤통수에 대어놓고 그렇게 격렬하게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민경욱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민경욱 대변인이 하신 얘기가 표로 관광하고 싶다? 저는 이 생각, 제가 판례를 뭐라고 썼냐면 뒤늦은 자기 고백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과거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대통령 해순방에 취재를 제가 한 7, 8번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 계신 헬싱키에도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유럽 아시아 정상회담, 아시안 정상회담하고, 그리고 또 필리핀 그 국빈 순방 때문에 헬싱키에만 우리가 한 4일, 5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관광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순방 가면 공항하고 호텔만 분초를 다투면서 일정을 하거든요. 그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그때 순방 가서 같이 가서 관광하셨던 모양이죠. 그거 아니고서는 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고 또 하나 이번에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일본 와가지고
그때 당시 북한의 북한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리트윗하면서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 바이든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마린원이라는 헬기가 백악관 뜰에 앉자마자 그때 공격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의 품격, 이런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그 품격을 강조하는 보수 정파의 대변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정기남 교수, 혹시 오늘 민경욱 대변인이 이희우 여사 별세와 관련해서 논평을 냈는지? 아직까지 좀 오면서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면 그런 논평을 좀 내면서 자기 역할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요. 지금 저 민경욱 대변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황교안 대표가 경질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제1야당의 대변인이 이를테면 지금 제1야당 대변인 지휘라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자리인지를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어찌 보면 막말질에 지금 정신이 팔렸어요. 막말질에 우리 민경욱 대변인이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고 아니 어떻게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낸 사람이 정상회교를 철렵질에 비유하고 정상회교를 관광에 비유할 수 있다니 이렇게 폄하하는 게 이건 그냥 막말도 아니고 거의 배설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저게 왜 저렇게 계속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민경욱 대변인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이었어요. 자, 지금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당권을 쥐고 있어요. 자, 대변인 임명됐는데 돌격 황교안 앞으로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반 문재인의 전사처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는 과잉충성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자, 과잉충성하는 건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대변인을 뭐라고 합니까? 당대표의 입이라고 합니다. 자, 황교안 대표의 입이 민경욱 대변인이라면 저는 오늘이라도 당장 경질시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 아까 콜롬비아 순방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세월호 일주기 때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변인 입장을 밝힌 내용이 있죠. 한번 그걸 들어볼까요? 오늘 새벽 9박 12일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귀국하신 박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전 서울 모처에서 몸 컨디션과 관련한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검진 결과 과로에 의한 만성 피로 때문에 생긴 위경련에 의한 복통이 주 증상으로 나타났고 인두염에 의한 지속적인 미열도 있어서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검진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은 조속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예, 지금 민경욱 대변인의 당시 발표를 들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사격 순방했을 때 이제 세월호 일주기라서 여러 가지 좀 비판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리한 일정이었는지 몸살이 났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거죠, 정태근 의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 또 등등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사실은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 논평 이런 것이 상당히 균형을 상실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저는 한국당에서 대변인을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천렵까지 얘기하는 것을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지 몰라도 거기에다 질자를 붙여서 논평을 낸다는 거는 이건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철렵질.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오늘 예를 들면 좀 여행성 요소가 나타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문제인 것들을 밝혀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한데 꼭 필요한 일정이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딱 규정해 놓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당은 대변인 교체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요. 동시에 청와대도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정상외교 일정에 굉장히 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대통령 정상회교 일정과 관련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신문에 문소리 의원이 칼럼을 썼고요.
예를 들면 노르웨이 일정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노르웨이를 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 요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가시거든요. 오늘 사실은 그러니까 13일 날 가게 되는데 오전에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슬로를 출발해가지고 가장 그 세계의 가장 절경이라고 하는 그 피오르가 있는 베르겐에 도착해가지고 시장하고 오찬하고 그 함선 타보고 저녁 때 가가지고 그 솔베이지의 노래로 유명한 그 그리그의 집 가가지고 음악해보고 그러고 떠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이 노르웨이 갔을 때 일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회담한 다음에 의회 방문하고 오슬로 대학에서 특별 연설하고 완세자 면담하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현지에 있는 극지 전문가들 간담회하고 그리고 그 노르웨이에 있는 조선 극지 산업 사람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라운드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 중에 극지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대화하고 상당히 일정이 다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대통령 일정에 뭐 예를 들면 캄보디아를 가시면 앙코르와트를 드리고 인도를 가시면 타지마할과 후미윤 묘지를 들으시고 체코 대통령이 없을 때 프라하를 가시고 베트남 호이안 가시고 바티칸에 갔을 때 성베드로 성당 들리시고 이런 일정들이 계속 노정이 되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정이라고 해도 논란의 중심에 쓸 수밖에 없는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와대에서도 정상회교 일정을 짤 때 국민들 보기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단히 신중하게 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민경욱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가 있는지 궁금한데 윤기찬 대변인.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 여사 별세와 관련돼서는 논평이 오전 8시에 나갔고요. 8시 반 정도에. 민경욱 대변인 명의로 나갔습니다. 나간 거 예. 있군요. 예. 당연한 거고요. 그 현재 이 상황에 맞게끔 그 국민들께서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쓰여져야 되는데 저도 철렵질이라는 단어를 볼 때 처음에 비속어인 줄 알았어요. 물론 민 대변인께서 본인이 저걸 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속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질자 붙는 게 낚시질 이렇게 예. 도구 사용해서 하는 행위를 일컫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직업에 빗대었으면 이제 비속어로 보통 표현이 되고요.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저조차도 비속어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좀 더 뭐 듣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일반적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하고자 했던 말은 뭐냐면 이제 불통을 지적한 겁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순방에 나서기 전에 야당 대표한테 전화 한 통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합시다라는 이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에 비해서 국회의장께는 국회 정상화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취지로. 또 여당 대표께는 뭐 그런 추경 문제를 또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그 대통령의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야당 패싱 또는 어떤 야당으로 하여금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 듯한 이런 뉘앙스를 주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의미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을 저런 논조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양문석 박사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근데 잠깐 팩트 체크 하나 네. 하고 갑시다. 역대 그 대통령 해외 순방 전에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전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경우는 있나요?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했으면 저도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어제 그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교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전국 협조를 요청을 하고 국회의 조기 정상화를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걸이라고 했는데 이 자체가 나쁜 것처럼 의도적으로 안 한 것처럼 그리고 윤변이 이야기했던 제1야당의 패싱의 하나의 정치적 그 행위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 있는 이 비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민경욱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기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끝까지 덤비는 경향이 이제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게 오기 정치인데 말 잘못했으면 그냥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신중하고 품위 있고 품격 있게 그 논평을 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일을 계속해서 철렵질이요 비속어처럼 느껴진다가 아니고요 비속어의 입니다. 자, 계집질, 서방질, 낚시질, 철렵질
이러한 질자가 붙었을 때 한국 사람은 상당히 아주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뭐 비속어인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저는 불편하고요. 명확하게 그 민경욱 의원이 더 나가고 끊임없이 덤비는 경향, 오기 정치를 계속 한다라면 결국은 한국의 국회의 그 정상화는 계속해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민생 이야기하면서 민생을 어렵게 하고 남북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남북 관계를 더 격화시키는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민경욱 대변인의 정말 논평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임규찬 변호사. 네. 그래서 낚시질이 비속어인지 모르겠고요. 군것질도 비속어인가요? 그다음에 그 잠수부들이 하는 물질도 비속어인가요? 그거는 우리 양 박사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것이 뭐 야당 대표한테 전화하시는 것이 위법한 건가요? 그 정도로 추경이 필요하시고 급하시고 국정 현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시면 대통령께서 전화해가지고 한번 부탁하거나 합시다라고 제의할 수 있는 겁니다. 가시면서 야당 대표들과의 만남이 무산돼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들한테 화면상으로도 당부 말씀을 전해달라는 말씀 한마디 하시더라도 전화 안 하더라도 전국 경색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혹시 양문석 박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회를 주셨으니까 자, 이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맥락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그 부분들이 비속어인지를 이해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렵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굳이 그걸 철렵질이다 하는 것 가지고 하는 것 또한 본질에서 벗어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순방을 놓고 철렵질이라고 하든지 관광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도 충분히 막말질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할 만한 것이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해서는 안 하는 되는 것이 안 오늘 되는 우리 것이고요. 토론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데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안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비판을 받을 일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이 문제를 잘 풀려고 했었으면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 정상화를 좀 부탁드립니다. 추경 예산 처리를 위해서 정말 시급합니다. 한국 경제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경제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이 좀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했다고 비난하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정쟁을 위한 정쟁이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면 좋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네. 예, 야당 패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이거 민경욱 대변인 논평 있죠. 예.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 불효불급한 외국 순방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이게 정당한 비판이다.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총리 만나고 이게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 급한 겁니까? 지금 이 우리나라 대내외 상황이 어때요? 대내적으로 이게 국회가 2달 가까이 파행돼가지고 민생이 올수록 돼 있어요. 근데 야당 총재 만나는 것보다 핀란드 총리 만나는 게 더 급합니까? 또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데 하웨이 사태든지 근데 이 나몰라라 정부가 방치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게 외국 간다면 미국, 중국, 일본하고 되게 파탄 났어요. 이게 급하죠. 그 북구에 세 나라가 우리하고 지금 무슨 게 현안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이렇게 불효불급하게 2년 동안 34차례를 나갔는데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이걸 이게 야당이 비판한 거예요. 저는요, 적었지만 무조건 이게 내가 하면 촌철살인이고 남이 하면 이게 막말이다. 이 프레임을 버리대요. 이것도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제가 보기에 민경욱 대변인의 논평은 막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정당한 비판이다. 정당한 이게 촌철살인의 비판이다. 이라고 봅니다. 예, 정기남 교수. 아니, 촌철살인의 비판이라니요. 촌철살인이 아니라 막말이라니까요. 배설 수준의 막말이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외교 일정이에요. 외교 일정은 뭐 하루아침에 정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북유럽이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는 옛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권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번에 방문한 핀란드의 혁신 정신이라든가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규제 혁파 관련해서 우리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중소벤처 전문가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같이 갔어요. 그다음에 내일 오슬로에서 있게 되는 오슬로 연설은 지금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연서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광에 비유하고 막말로 배설해버리면 이건 최소한의 제1야당 대변인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짓을 한 거죠. 차정 교수 어떤 말씀? 예, 저는 뭐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대해서 야당의 대변인이 그러니까 논평을 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점과 그리고 품격 그러고 내용이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이냐의 부분인 것이고 앞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그 화해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미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바로 6월 며칠부터입니까? 6월 26일부터입니까? 지금 오사카에서 G20 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시기로 돼 있고 거기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 정상회담도 아마 열릴 것이고요. 바로 그 회담 끝나고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도외시하고 중요한 걸 도외시하고 지금 마치 외유성 순방에 나간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조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그날 당일날 나갈 때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간다고 했지만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지금 세월호 1주년이라는 것 자체는 기간이 딱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미리 약속을 잡고 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민경욱 대변인 이야기는 도피지만 지금 화해의 문제나 미중 간의 갈등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지금 그 북유럽 순방 가기 이때는 아마 이 상황이 이 정도 악화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단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한교안 대표가 막말에 대해서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하는 게 막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부분을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최근에 그 당내에서의 막말과 관련해서 한교안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좀 3, 4, 1원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은 언론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당내에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한교안 대표가 아무나 막말하는 게 막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3, 4, 1원의 주어가 언론이 돼야 되고 국민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야당에 대한 비판 못합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 못합니까? 이것을 지금 한교안 대표가 지금 3, 4, 1원의 주어를 완전히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인식 가지고 과연 어떻게 중도 외연 확장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무사 박사 하실 말씀 꼭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정 의원도 말씀하시고 서변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일정 지금 차재현 교수가 잘 이야기를 해주는데 최근에 상황들을 놓고 해외 순방을 갔다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해외 순방이라는 게 최소한 2, 3개월 전에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 일주일에 벌어진 사태를 놓고 예를 들어서 유람선 침몰이라든지 하웨이 사태를 두고 이 미중 간의 싸움 그리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런 이야기를 사례로 들면서 공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합시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사설을 쓰거나 비판을 하는 것조차도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판이지 이 부분이 적절하게 국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게 전형적으로 거짓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